사람 유전 연구 보도록 합시다. 유전 단원. 야, 이게 생물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단원이에요. 유전 말고 이 앞에 지금 했던 세포 분열도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요새 유전에서 어려운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앞에서 세포 분열에서 어려운 거 하나, 킬러 A, B 하나씩 여기서 출제가 돼요. 보면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일단 한 세대가 길어요.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이라고 봐요? 30년.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서 그 다음 자손을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정도로 보는데 한 세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유전 결과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유전학자가 최소한 몇 년은 살아야 되냐? 두 세대를 보려면 60년 살아야 돼요. 유전학자가 최소한 학자가 되려면 5, 60대는 돼야 되는데 최소한 한 130살은 살아야 유전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자손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도 좀 어려워요. 많이 낳아봤자 뭐 한두 명, 요새는 뭐 하나만 나니까 쌍둥이도 뭐 그게 흔한 건 아니고 인위적인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죠. 그죠? 존 못하고 존니하고 결혼하면 어느 쪽이 나오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도 너무 많아요. 결과를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뭐 딱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딱 우열이 구분되는 형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간 유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형질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전적 요인인 건지 환경적 요인인 건지 파악이 좀 힘들어요. 예, 같은 성장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양 상태에 따라서 키나 생장 발육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를 하는 방법은 가계도 조사, 앞으로 지겹게 볼 거예요. 가계도 조사, 그다음에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을 했고요. 사람의 염색체 유전자를 직접 분석을 해서 DNA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계도 조사는 어떤 특정 유전 형질이 있는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을 해서 그 형질의 유전 방식을 연구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모 세대에는 유전병이 없어요. 근데 자손한테서 없던 유전병이 나왔어요. 이렇다는 소리는 부모한테서는 얘가 유전병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부모가 유전병 인자를 갖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발현은 안 됐는데 자손한테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이러면은 뭐다? 열성인 거죠.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 둘 다 유전병을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손한테서는 그 형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형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성인 거죠. 왜? 둘 다 있는데 없는 형질을 갖고는 있는데 없는 형질이 열성이니까 발현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없는 형질이 내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경우는 우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면 우열관계를 판별을 해주기가 쉬워요. 참고로 여러분들 기본 개념으로 우성하고 열성의 차이가 뭐예요? 우성은 표현되는 유전자예요. 표현되는 유전자. 열성은 가지고는 있으나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 이걸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멘델에서 보면은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에 비해서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완두에 대해서 우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둥근 완두가 종류가 이렇게 돼도 둥글고 이렇게 돼도 둥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표현이 되는 게 뭐예요? 우성. 갖고는 있지만은 발현이 되지 않는 거는 열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둥근 완두하고 둥근 완두를 교배해서 주름진 완두가 나온다. 그러면 부모 세대에는 발현이 안 됐지만 자손한테 나왔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열은 발현이 되는 유전자, 열성은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쌍생아는 일란성 쌍생아는 이렇게 해주는데 일란성 쌍생아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둘이 어차피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안 나와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떻게 돼요? 달라요. 유전자 구성 자체가. 왜냐하면 수정란이 두 개란 말이에요. 수정란이 두 개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아니면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판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의 확률로 유전자가 발현이 될 거냐 또는 발현이 되지 않을 거냐, 예, 이런 거를 판별해 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일란성 쌍생아는 여기서 란이 뭐냐면 수정란이에요. 수정란이 한 개예요. 한 개가 2세포기 때 쪼개져 가지고 각각 착상이 돼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수정란이라 둘이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일란성은 수정란이 두 개예요. 각각 서로 다른 수정란이라서 여기 한꺼번에 쌍둥이가 태어나지만 둘이 뭐가 다르다?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아예 유전자 구성 자체는 다릅니다. 그냥 다른 아이예요. 따라서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구성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런데 이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유전적 구성이 다릅니다. 예, 유전적 구성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이란성 쌍생아는 같은 환경에서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발현 정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란성 쌍생아는 같은 유전자인데 다른 환경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환경적 영향을 볼 때는 일란성 쌍둥이, 그 다음에 유전적 영향을 볼 때는 이란성 쌍둥이,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조사, 특정 집단이나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 형질을 조사를 해서 통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 전체에서 혈액형 판별을 해가지고 뭐 혈액형의 발현 전도를 본다던가, 아니면 혐알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또는 곱슬머리, 생머리, 그 다음에 뭐 쌍꺼풀, 무꺼풀, 외꺼풀, 뭐 이런 식으로, 예, 집단에서 조사를 해서 빈도를 보거나 또는 질병 관련성들을 연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쌍둥이는 지금 방금 설명을 했고, 염색체하고 유전자 연구는 우리 앞에서 했던 핵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알아내는데 보고요. 유전자는 여러분들 이 DNA 분석을 해요. DNA 염기 분석을 해가지고, 흔히 요새 그 범죄 현장에서 과학수사로 사용되는 거는 DNA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머리카락, 타액, 뭐 담배꽁초, 아니면 먹던 컵, 이런 데서 유전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유전병이 있는 부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 부분에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유전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는요, 사람의 형질이 유전될 때도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라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열의 법칙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중에 우성 형질만 표현된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둥근한두, 주름진한두 두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우성인 형질만 표현이 된다. 이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유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즉 우성과 열성의 우열 관계가 불분명해서 중간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를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붉은색 꽃하고 흰색 꽃하고 교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라지알, 흰색은 화이트니까 WW인데 둘이 교배를 해서 나온 꽃이 붉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분홍색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중간형. 예, 이렇게 우열이 불분명해서 둘을 섞은 중간의 형질이 나오는 거를 중간 유전이라고 하고, 이 중간 유전은 뭐에 위배가 돼요? 우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은요,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그러니까 대리 유전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생세포로 각각 나눠져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대리 유전자가 각각의 생세포로 나눠져서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위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돌연변이 비분리예요.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비분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염색체 하나에 뭐 있으면, 유전자 한 개 있으면 독립. 염색체 하나의 유전자가 2개 이상이 같이 존재하면 뭐예요? 연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관은 그러니까 독립의 법칙에 위배가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쌍꺼풀이 있는 동형접합. 여러분 이렇게 유전자가 똑같은 게 2개 있는 걸 동형접합이라고 그래요. 동형접합의 아버지와 쌍꺼풀 없는 엄마의 외꺼풀의 동형접합 유전자죠. 그래서 감수분열해서 생세포가 얘는 라지 A만 가지고 얘는 스몰 A만 가졌는데 수정이 돼서 자손이 태어났으면은 얘가 만약에 우성이라고 하면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 태어난다. 여기서 요거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대리 유전자가 서로 쪼개지는 거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의 유전자형은요,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면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서 부모가 쌍꺼풀이 라지 A 아버지가 이렇게 됐고 엄마가 스몰 A 외꺼풀이에요. 이렇게 태어나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버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유전자형이 라지 A밖에 없죠. 다른 거 가질 수가 없지. 라지 A 하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뭐예요? 스몰 A 하나잖아요. 그럼 자손은 뭐가 나와요? 무조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만 나오죠. 100%죠. 그리고 다 쌍꺼풀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라지 A, 스몰 A하고 라지 A, 스몰 A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서 예를 들어 자손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얘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세포가 라지 A, 스몰 A고 엄마도 라지 A, 스몰 A니까 그러면 교배 만약에 수정이 되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총 몇 종류가 가능해요? 4가지 종류의 조합이 가능하죠. 그러면 태어날 수 있는 조합이 라지 A, 스몰 A, 다시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쌍꺼풀이 전체에 얼마가 돼요? 4분의 3. 외꺼풀은 전체의 4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표현형의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동형접합이 될 확률, 요렇게 각각 유전자가 나올 확률, 얘는 얼마가 나와요? 확률이? 라지 A가 될 확률은 얘가 선택이 될 확률이 얼마니? 2분의 1이죠. 스몰 A가 선택이 될 확률도 2분의 1이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지? 그럼 얘도 얼마예요? 2분의 1, 1이지. 그 유전자가 라지 A가 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 라지 스몰 A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 몇 개? 2개지.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스몰 A가 될 확률도 얼마예요? 4분의 1.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형하고 유전자형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표현형은 어떻게 돼요? 다 쌍꺼풀이지만 유전자형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동형접합도 있고 이형접합도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 현상은요,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종류에 따라서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과 그 다음에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있으면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나 Y 염색체가 아니라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예요? 남녀 구분 없이 표현 정도가, 표현이라는 표현보다는 발현 정도가 똑같아요. 발현 정도가 동일한데 성염색체 유전은 X염색체 또는 Y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발현 정도가 달라져요. 저게 성염색체 우성인 경우랑 또 열성인 경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남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단일 인자 유전이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 두 개예요. 한 쌍이니까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잘 봐야 돼.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유전자의 종류는 몇 가지여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혈액형은요, 유전 인자가 A, B, O 세 가지죠. 저 세 가지 중에 사람이 몇 가지 가져요? 두 가지 가져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가지잖아요. 왜? AA던가 AO던가 BB던가 BO던가 뭐 OO던가 AB던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잖아요. 몇 종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종류가 있더라도 그 중에 두 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면 뭐라고 치면 돼요? 단일 인자 유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두 개를 가지는 경우가 보통은 많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세 종류나 네 종류 중에 두 개를 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줍니다.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는 복대립 유전, 그러니까 단일 인자 유전 중에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냥 보통 두 개면 단일 인자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인자 유전은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몇 개 이상? 4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단일 인자 유전은 몇 개예요? 몇 개? 2개 그냥 무조건. 2개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다인자 유전은 최소 몇 개? 4개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정한 유전자가 4종류라는 소리예요. 4개. 4개에 또는 6개, 8개,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다인자 유전, 한 쌍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면은 단일 인자 유전.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자. 아니다.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보자. 네, 5번까지. 네. 자,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1번은 3번이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가계도조사. 3번의 1은 기업, 2는 디귿, 3은 니은, 4번은 555X, 그죠? 555X. 그 다음에 5번은 아버지한테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지 A 또는 스몰 a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고, 어머니는 동형접합이니까 그냥 스몰 a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올 확률은 1이고, 요거는 각각 절반씩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 그럼 라지 A, 스몰 a던가 아니면은 스몰 a, 스몰 a인데 확률이 이렇게 곱을해버리면 2분의 1, 이렇게 곱을해버리면 2분의 1, 예,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각각 2분의 1 합쳐주면 1.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상염색체 유전은 이게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발현되는 빈도 차이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비율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X염색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유전은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단일 대립 유전 또는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는데, 형질이 한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가 보통은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면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라지 H, 스몰 h, 뭐 라지 T, 스몰 t, 라지 R, 스몰 r 이런 식으로 두 가지고, 이 중에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라지 R 두 개도 되고,
스몰 r 2개도 되고 라지 r 스몰 r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우열하고 열성이 뚜렷해요. 근데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요? 중간 유전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뭐 흰 분꽃, 붉은 분꽃 사이에서 분홍 분꽃 나오면 중간에 섞인 형질이 나오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중간 유전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보통은 뚜렷하고요. 우열의 법칙하고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이 돼요. 그래서 눈꺼풀, 보조개, 혀말기, 귓불, 뭐 이마선, 엄지손가락, 저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온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계도를 보고서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상염색체 우성 유전일 거냐 열성 유전일 거냐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결국에. 그 상염색체 우성하고 열성 판단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금 여기서 봐요. 이거 분리형 남자하고 분리형 여자 사이에서 부착형 여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부모는 둘 다 분리형이는데 자녀가 부착형이다. 그러면은 부모 세대에 없는 형질이 나타난 거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부모가 열성 유전자는 갖고 있지만 표현 안 됐다가 자손한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요렇게 아주 스탠다드하고 포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일반 상염색체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거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이것도 단일 인자 유전이니까 3가지 중에 몇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2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혈액형 유전 같은 경우가 단일 인자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질이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대립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에요. 혈액형처럼 A하고 B하고 O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털 색깔로 B, G, R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블루, 그린, 레드 해가지고 셋이 유전 인자가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성,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이 되지만, 대유전자가 2가지인 경우보다 표현형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혈액형은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하고는 우열 관계가 없고 O에 대해서는 우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봐봐. 일단은 A하고 O가 같고 B하고 B가 같아요. 그 다음 O가 하나 나오고 A하고 B가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B라고 하는 표현형이 하나 나오잖아요. 총 몇 가지 나와요? 4가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에 BGR이라고 하는 유전자형이 3종류가 있는데, 얘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총 표현형이 예를 들어서 3종류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경우는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명확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만약에 우열 관계가 형성이 되면 B가 나오는 경우랑 G가 나오는 경우랑 R이 나오는 경우랑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열 관계가 B하고 G가 서로 없다라고 얘기해보면 이 경우는 몇 가지 나와요?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왜? B, G, RR, BG. 이 BG라고 하는 표현형이 나오잖아요. 서로.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2개가 동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형의 종류를 보고서, 하나가 뭐다?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구나, 또는 다 우열 관계가 명확하구나 라고 판별해 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 대표적인 무슨 유전이다? 복대립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B와 O가 이렇게 유전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의 4가지 표현형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혈액형이 넷이 다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냐면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A5형과 B5형인 경우, 자손은 AB, AO, BO, OO 해서 총 4가지가 가능하죠. AB, AO, BO, OO 해서 이렇게 4종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손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엄마 아빠하고 넷이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이 경우랑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AB고 한 사람이 O면은 자손은 뭐밖에 안 나와요? A, O하고 B, O밖에 안 나오죠. 이 경우면은 네 사람이 다 혈액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부모와 자식의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는 이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 자, 여기 봅시다. 성염색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은 지금 나온 게 일반 단일인자 유전, 복대립 유전 이렇게 나오는데 성염색체 유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일반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염색체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표현형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X염색체에 있다 보니까 여자가 XX가 되고 남자는 XY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성 유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X염색체의 유전인데 이게 열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랑 우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랑 표현 비율이 달라요. 둘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반성 유전인 생맹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라지 B를 정상으로 보고 스몰 b를 생명 유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자는 라지 B, 스몰 b 해도 정상이에요. 스몰 b의 경우만 뭐가 돼요? 생맹이 된다란 말이에요. X 염색체가 어차피 두 개이기 때문에 이형 접합이 가능해요. 근데 남자는 라지 B, Y가 되면 이 경우는 정상이지만 스몰 b, Y가 돼버리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X염색체는 하나밖에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돼버리면 열성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나올 확률이 몇 프로? 50%죠. 둘 중에 하나. 그지? 근데 여자는 생명이 될 확률이 열성이면 3분의 1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반성 우성으로 작용을 하면 보세요. 남자는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유전병이고 스몰 A가 정상이야. 그러면 여자가 라지 A가 되면 유전병이죠.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라지 A, 스몰 A가 돼도 뭐예요? 유전병이죠. 스몰 A가 돼야지 정상인 거지. 근데 남자는 라지 A, Y는 유전병이지만 스몰 A, Y는 정상이잖아요. 남자는 50%지만 여자는 몇 프로예요? 3분의 2죠. 67%가 유전병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성이면 누가 더 많아요? 확률이? 여자가 더 많아요. 근데 반성 열성이면 누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발현 비율이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반성 유전일 때는요, 반성 열성 유전인 경우랑 우성 유전인 경우랑 이제 판별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게 반성 열성하고 우성하고 어떻게 판별해 주냐면 예를 들어서 생명 유전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생명이면, 자, 아버지가 생명이에요. 아이고, 열성이지. 아버지가 생명이면은 Y 염색체는 무조건 아들만 가져가잖아요. 그럼 아들의 생명을 결정짓는 거는 결국에 누구에 의해서요? 엄마죠. 그죠?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어떤 유전병인데 딸이 무조건 유전병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XY 염색체를 가지는데 X는 무조건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딸한테 주게 돼 있죠. X를 무조건 딸한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우성으로 작용하면 딸들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유전병이 나와야 돼요. X 염색체를 아버지한테서 받기 때문에 딸은 무조건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딸이 100% 유전병이다? 그럼 뭐예요? 아, 반성 우성이구나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유전병이면 X 염색체 하나는 아들은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엄마한테서. 그치? 엄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100% 유전병이다? 이러면 뭐예요? 열성이죠. 엄마한테서 무조건 X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X 염색체가 동형접합인 경우만 나오니까 엄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100% 유전병이다? 이러면 뭐예요? 아, 반성 열성이구나.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딸들이 다 100% 유전병이다? 그러면은 아, 반성 우성이구나. 그러니까 유전 풀다가 제일 거지 같은 게 뭐냐면 판별을 최소한 몇 번 해줘야 되냐면 2번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우성이냐 열성이냐. 두 번째,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 2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면은 땡큐인데 안 주면 2번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게 정록생명 가계도를 보면은 근데 혈우병은 요새 안 나와요. 혈우병 자체는 안 나와서 선생님이 혈우병은 설명을 안 할게요. 저건 치사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엔 나왔었는데 지금은 혈우병이 수능에서 아예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은 스킵하고 넘어갈 거고, 이 반송 유전인 경우는 우열 관계를 먼저 찾아주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인자 유전은 잠깐만 쉬었다 가십시다. 자, 다인자 유전 봅니다. 이게 다인자 유전은 말 그대로 유전 인자가 여러 개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는 다 뭐였습니까? 단일 인자 유전이었죠. 그러니까 몇 종류가 있든 유전자 몇 개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됐어요? 2개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인자 유전은 형질이 여러 쌍, 최소 4개 이상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전 현상으로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열 관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반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떨어져 있잖아요. 우성과 열성 이렇게 나눠지죠. 그냥 비율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성 보통 3대 뭐 열성 1 이런 식으로 비정규 분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정상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 사이에서 미맹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면 정상, 미맹 이렇게 나와서 3대 1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색이에요. 보세요. 피부 색깔에서 보면은 대문자는 검은 피부를 나타내고요. 소문자는 흰색 피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색이 검어지는 거고, 소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3쌍의 대립 인자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해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C가 구분이 좀 힘드니까 우리 D로 하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조합에서 대문자 최대로 가지면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6개죠.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그 다음에는 소문자도 최대 몇 개까지 갈 수 있어요? 6개까지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피부색이 중간인 갈색인 남자와 갈색인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둘 중에 하나 가지겠죠. 그럼 총 몇 가지 나오냐면 2개, 2개, 2개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요.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대문자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3개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문자 몇 개? 2개. 대문자 몇 개? 1개. 그 다음에 대문자를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총 4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문자를 3개 가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라지 A, B, D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이거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확률로 푸는 거예요. 잘 봐. 그럼 대문자 두 개 가지는 경우는 라지 A, B를 가지던가 라지 A, 라지 D를 가지던가 라지 B, 라지 D를 가지던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대문자 두 개 가지는 경우가. 그런데 여러분들 대문자 두 개를 가질 확률은 봐봐. 둘 중에 대문자 가지고 소문자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대문자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각각에서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가질 확률은 각각 얼마예요? 2분의 1씩이죠. 대문자 가질 확률 2분의 1, 소문자 가질 확률 2분의 1이잖아. 각각 그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러면 대문자 두 개에 소문자 하나 가질 확률은 얼마냐면은 8분의 1이에요. 그런데 가지수가 몇 개야? A, B, D, 스몰 a, 라지 B, D, 그 다음에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총 몇 가지?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대문자 두 개 가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8분의 3. 대문자 세 개 가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8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대문자를 아예 안 가지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가지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 경우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도 8분의 1이 나와요. 그럼 대문자 하나 가지는 경우는 라지 a만 하나 가지는 경우, 라지 b만 하나 가지는 경우, 라지 d만 하나 가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이렇게 될 텐데 8분의 1인데 이 경우도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8분의 3이 돼요. 그러면 전체 합이 얼마가 나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 경우도 똑같죠. 유전장이 똑같으니까 대문자 3개 가지는 경우, 대문자 2개 가지는 경우, 대문자 하나 가지는 경우, 대문자 없는 경우. 그럼 3개 가지는 경우가 얼마예요? 8분의 1. 2개 가지는 경우 얼마예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손이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손은 이렇게 되면 대문자 몇 개 나와요? 6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개, 4개, 3개, 2개, 하나, 0. 총 몇 가지가 가능해요? 7가지의 경우가 가능하죠. 자손이 조합이 6, 5, 4, 3, 2, 1, 0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그지? 자, 근데 봐봐. 6개 가지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밖에 없죠. 대문자 3개, 대문자 3개. 그치? 그러면은 6개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돼요? 64분의 1이 나오지? 그죠? 자, 그럼 대문자 5개 나오는 경우 보세요. 대문자 5개 나오는 경우는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2개. 그 다음에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2개. 몇 가지? 2가지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얼마가 돼요? 64분의 3인데 2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가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4개 가지는 경우는 여기서 3개, 여기서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여기서 하나가 되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도 되죠. 그지? 그러면 64분의 3의 2가지에다가 2개 가지는 경우 64분의 9까지 되죠. 자, 그럼 3개 가지는 경우 봅시다. 3개 가지는 경우는 3, 0 되죠. 0, 3 되죠. 2, 1 되죠. 2, 1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니까 64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1이니까 64분의 9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2, 0, 0, 2, 1, 1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2, 0이 나오는 경우는 64분의
3 곱하기 2에다가 1이니까 64분의 9가 되죠. 그 다음에 0 하나 없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64분의 1이죠.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64분의 1, 64분의 6, 네, 64분의 15. 다음 64분의 얼마예요? 18에 2니까 20. 64분의 다시 얼마예요? 15, 64분의 1. 다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둘이 똑같이 다 유전장이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유전자형이 하나가 동형접합이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를 3개 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확률이 없죠. 아예 없지. 그냥 무조건 대문자가 나오니까 저기서 확률이 없잖아요. 그냥 1이잖아요. 무조건. 소문자가 없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대문자 이거하고 이거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문자 2개 가지는 경우의 수가 얼마가 나와요? 얘는 고정이니까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문자 2개 가지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죠. 왜냐면 이건 확률이 없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니까 4분의 1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오고. 그럼 대문자 하나 가지는 경우는 이 둘 다 소문자고 여기서 얘만 대문자 하나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4분의 1. 대문자 없는 경우는 안 나오죠. 무조건 라지 A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표현형이 6, 5, 4, 3, 2, 1까지만 나오죠. 0이 안 나오죠. 그쵸? 이건 여러분들이 대문자를 몇 개 가질 수 있나 조합을 보고서 표현형의 개수도 맞춰보고 확률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둘 사이에서 지금 나온 게 이거잖아요. 부모와 피부색이 동일한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개 가지는 경우니까 64분의 20. 부모와 다른 피부를 가지는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죠. 64분의 4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대문자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몇 개씩인가 라고 계산을 해서 조합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확률로 푸는 거지 표를 만들어서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표 풀면 저거 하나 풀면 끝나요. 시험 30분이. 자,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얘는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오지만은 다인자 유전은 이렇게 연속적인 정규 분포의 형태로 표현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227까지. 네. 페이지 227까지 해봅시다. 216페이지 개념 확인부터 보자. 1번은 3, 2번은 가계도 조사, 3번은 1번의 기억, 2번의 디귿, 3번은 니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555X, 그 다음에 5번은 라지 A, 스몰 A, 2번은 스몰 A, 3번은 라지 A 대 스몰 A는 몇 대면? 1대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 그죠? 왜냐면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 유형은 라지 A하고 스몰 A밖에 없고 얘는 스몰 A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라지 A하고 스몰 A하고 몇 대면? 1대 1. 그죠?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1번은 X55, 그 다음에 219쪽이에요. 2번에 열성,
왜냐면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열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A와 B의 유전형의 인자를 쓰시오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스몰 t고 얘도 스몰 t니까 얘는 정상인데 부모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얘도 정상이지만은 엄마한테서 무조건 스몰 t를 하나 가지니까 네,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라지 t, 스몰 t가 되겠네요. 3번은 55x, 4번은 5xo, 5번은 A형, B형, AB형, O형.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A형이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서 A5고 여기서 B에 있는 O를 받아서 A5가 된 거고, 여기서는 5니까 5니까 B5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A5와 B5 사이에서는 네 가지 혈액형이 전부 다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개념 확인하기 문제. 이거 어디 갔어? 자, 1번 봅시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염색체 구성. 가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44 플러스 XX 여자, 나는 44 플러스 XY 남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A는 여자보다 남자한테서 많이 나온대요. 어머니가 A를 나타내면 아들은 반드시 A를 나타낸다. 반성, 열성 유전에 해당이 되죠. 딸이 A를 나타내면 반드시 아버지는 A를 나타낸다. 왜 이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라지 A가 정상이고 스몰 A가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딸이 스몰 A가 되려면 부모 중에서 엄마한테서 스몰 A 하나 받고 아버지한테서 스몰 A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거 있고 Y 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열성이면 무조건 아버지 유전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A는 열성 유전으로, 유전자는 성 염색체 중에서도 X 염색체에 있는 거죠.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가의 정록 생명 유전자형을 쓰시오. 생명 남자와 생명을 여러분들 B라고 칩시다. 그 BY. 정상 여자 사이에서 생명이 여자가 나왔다. 그럼 엄마는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따라서 R로 돼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가는 XR, X 스몰 r 이렇게 돼 있겠죠? 가족 중 정록 생명 대리 유전자가 있는 사람, 이 사람 무조건 있죠. 아버지한테 X를 받는 딸은 무조건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 하나, 둘, 셋. 얘는 없지. 엄마니까. 정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몇 명? 3명. 그 다음에 4번은 3명이 아니라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4명이구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5, X, X, X예요. 질문? 없어요? 233까지는 숙제. 네.